대한민국 서울 장충체육관 천정을 가로질러 아사달 시험 대회장 시카라스의 정령이 깃들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얀압TV의 조리치는 게스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사를 갖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주식 투자 얘기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돈의 힘으로 밀어올린 자산시장의 버블이 붕괴되고 있으며 그 조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붕괴가 그러한데요. 한때는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시장이라면서 다들 흥분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붕괴와 함께 오비 일학으로 추락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존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부인명의 차명 계좌와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존니 대표가 전파하려고 했던 금융문명 탈출과 주식투자 마인드, 즉 철학이 과연 엉터리이고 말도 안 되는 사기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저의 관점은 그래도 존리가 옳다. 다시 말해 왜 존리가 맞는가? 왜 존리가 보호받고 한국 사회를 위한 인재로서 그 역할이 계속되어야 하는가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존리와 관련된 각종 매체의 움직임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세상 인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주식시장 좋을 때 막 띄우고 장사해 먹고 칭찬하던 사람들, 추락하는 증시의 여론 문매를 막고 함께 망가지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장사 속에 이때다 싶어 막 피 흘리며 물에 빠진 동물에 몰려드는 피라냥 때처럼 잔인하게 헐뜯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제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고자 합니다. 약 1년 전쯤에 요즘과 같은 존리에 대한 마녀 사냥을 우려하여 저희 카라얀압TV가 대폭락이 와도 존리 대표를 원망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카라얀압TV 104회 105회차 두 번에 걸쳐 방송한 바 있고 더불어 존리의 철학을 지지하는 유튜브를 몇 편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카라얀압TV에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 등을 통해 본 존리에 대한 제 감평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존리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소탈하다. 그리고 조국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고요히 추동하려는 애정의 소유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자산운용사 사장으로서 마케팅의 목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열어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리가 남긴 어록을 음미하면서 그 진위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존 리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며 테크닉이 아니라 훈련이며 철학이다. 투자의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 right now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를 위한 소양은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것이다.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란 근검 전략하며 틈틈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주식, 좋은 펀드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사 모아가는 것이다. 빚을 내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 차 살 돈 있거나 명품 살 돈 있으면 그걸로 주식을 사라. 사교육비를 아껴서 자신의 노후 대책과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라. 수업은 학교 공교육으로 충분하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많이 놀게 하고 잠을 충분히 자게 하라.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화하는 교육으로서 아이들은 많이 놀게 하고 잠을 많이 재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카라연합 TV가 지향하는 C클래스 철학, 말씀변의 절사자 그 C는 공과 허 그리고 여백을 중시하는 철학인데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 아이는 바보가 된다. 저는 그것을 지식을 연마하고 공부를 할 때는 하더라도 놀고 여유를 즐길 때 그 지식이 창조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존 리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자유를 많이 주고 많이 놀게 하며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뇌 건강에 공과 허, 여백을 확보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발달되고 함양된 그리고 정상적이며 창의적인 뇌가 만들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도록 일찍 주식을 사주고 투자를 가르치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며 스스로 어른이 되도록 부모가 조장하라. 이것도 제가 어린 소시적에 읽었던 탈무드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것도 유태인의 교육 철학의 핵심입니다. 유태인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뇌를 어린아이가 스스로 쥐어짜서 궁리하고 문제를 돌파하는 그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게 하라. 이것이 유태인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력이 나오며 그 결과 세계의 많은 다양한 분야의 노벨상을 유태인들이 휩쓸어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투자는 무주공산, 다른 말로 꿈, 미래의 스토리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 리의 말에 따르면 저는 이것을 확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독점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그래야만이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충실했던 사람이 유명한 워런 버핏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면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 리 대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세계에서의 뜨거운 논쟁거리며 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런던 고라니와 존 리의 어떤 논쟁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심판자로서 한번 나서보고 싶습니다. 존 리 대 런던 고라니 사이의 논쟁에 대한 심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각자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리의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존 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인데,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권유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반 사람의 뇌는 존 리의 지침을 잘 따르기에는 매우 그리고 지나치게 욕망적입니다. 숱한 시행착오 이후에 대우각성한 부처가 되어도 존 리의 지침에 따라 투자하여 부자가 되는 일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구조상 어려운 일이죠.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대체재가 많고요. 그러죠. 주식 종목이 매우 수천 종목이 되니까. 그리고 시세 변동이 체감적입니다. 그 가격의 변동이 매일 차트를 보면서 HTS를 보면서 느끼고 공포와 불안, 걱정, 그리고 환희가 교차합니다. 이것이 시세 변동에 매우 예민하게 체감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황금성, 즉 쉽게 현금화할 수가 있죠. 유동성 확보가 쉽다, 이겁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존재하는 주식은 초심을 견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로서 꾸준히 모아가려고 처음에 시작했다가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심리가 변하듯이 주식 투자의 심리적인 어떤 관점들도 초심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의 극복은 마치 부처님이 되는 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제안하는데요. 저희 카라인합TV가 지향하는 철학 시카라스의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영상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존 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성을 드러냈던 이른바 유튜버 런던 고라니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또 이분의 얘기를 제가 한번 평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국경제TV 아침에 예전에 많이 봤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력과 유튜브를 보면은 전문 투자자의 상식과 판단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튜브에서 제가 경청을 해보니까요. 한때 투자에 성공해서 거액의 자산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니까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충동 서울클럽이라고 그 장안에 좀 이름께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사교클럽이 있습니다. 그 서울클럽을 드나들 정도의 사회적 인맥과 실력을 한때 갖추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경험한 그 트라우마가 매우 큰 것 같고요. 그 결과 존 리의 가벼운 주식 투자 권유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그리고 공격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투자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존 리의 편에
판정성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느긋한 낙관론자의 몫이지 소심한 비관론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런던 고라니는 다소 감정적인 인식론자로 좀 보이는데요. 존 리의 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려 섞인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존 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관점을 소화했다라고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지식은 풍부하지만 인문학적 투자 소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람되지만 부족해 보입니다. 존 리의 말을 빌리자면 투자는 테크닉이 아니라 철학이요 훈련이라는 관점을 체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철학이요 훈련이다. 이 측면을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그 심리적 마인드 컨트롤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존 리가 보일 것입니다. 손오공은 부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제 보기에 손오공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손바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 말입니다. 손오공은 재주를 열심히 부리지요. 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토해내고 도로아미타불이 되거나 망합니다. 손오공식 투자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나 주변의 투자자들의 경험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존 리는 부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리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적 자세로서의 부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분은 기독교 신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보는 눈으로는 부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마인드 컨트롤의 핵심의 그 메커니즘을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주식을 이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 리의 얘기처럼 부처와 같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뇌구조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존 리의 잘못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누구든 쉽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너무 가벼이 환상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남짓의 사람이 존 리가 말하는 그와 같은 투자 마인드의 부처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공경, 그 다음에 이른바 투자하다가 깨진 거, 깡통, 그런 과정 속에서의 자기의 객관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모델화하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시나리오를 짜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자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인간 세계에는.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존 리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진실로 그걸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최근처럼 대폭락이 왔다고 존 리를 마녀 사냥하듯이 마치 피 흘려 물에 빠진 동물을 잡아먹는 피라냐 떼처럼 달라들어 그렇게 헐뜯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광분을 하는 게 옳은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존 리는 제가 보기에 정답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뭘 이해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리를 이해하고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장기 시계열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식은 몇몇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서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존 리 더하기 김영익 교수 더하기 카라납 TV가 주장하는 시카라스 투자법, 이 세 개를 접목시키면 그 공식이 완성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존 리의 투자 철학은 불가지론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저분이 기독교 신자인데요. 모두 이 세상의 종교 신앙은 세상에 대한 인식을 불가지론적, 세상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 리는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라. 짧게는 5에서 10년, 길게는 20, 30년 모아가라. 이런 불가지론적인, 굳이 철학적인 분류로 한다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라. 모든 것을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 판단력은 정확해. 이런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말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존 리의 투자 철학의 관점에다가 또 다른 관점이 있지요. 마켓 타이밍을 좀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금융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김영익 교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에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현재도 투자를 하고 오랜 투자 경험,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수학적 모델,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거시경제와 주식시장과의 관계에서의 그 변곡점을 선두적으로 예측하고 짚어내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리 대표가 말했듯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존 리 대표는 마켓 타이밍을 전혀 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라는 얘기만 할 뿐 그 변곡점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들, 분석 기법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서의 철학적으로 분류하면 가지론, 이 세상은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일정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성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입장에 있는 게 김영익 교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거시경제 변동과 주식시장의 변곡점에 대한 그 관점을 자주 보면서 이른바 투자 시나리오와 마켓 타이밍을 크게 구도를 잡아가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김영익 교수를 접목을 시켜야 된다. 존 리 플러스 김영익, 이분은 철학적으로 저는 가지론적 입장으로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가지론과 가지론을 적절히 조화한 투자 모델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데다가 제가 주장하는 시카라스 투자법, 공과 허, 비움, 여백, 노자나 부처와 같은 그러한 심리상태의 투자법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시카라스 투자법인데요. 다른 말로 정리하면 주식 투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그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라스 투자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플러스 미래에 들어오게 될 자금,
그래서 총망라한 투자 자본 구매에 대해서 어떠한 자금 분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선제적으로 저는 자산의 황금 분할을 하고 거기서 투자 금액의 적정 액수를 정해서 시나리오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 존 리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훈련인 것이다. 변곡점을 찾아내고 자기의 지식을 분석과 지식을 맹신하면서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는 그런 도박과 같은 갬블 같은 투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에서 좋은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저명한 존 리 대표와 김영익 교수의 이 관점들에다가 자금관리라는 측면에서 제 시카라스 투자법의 시나리오적 대처를 접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보존의 법칙 if 뭐뭐 한다면 자본금이 1억이 있다면 그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3과 4분의 1 60분할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자산 보존의 법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빨갛게 길게 막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1억 원. 1억 원을 전제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를 투자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예, 저는 1억 원 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1억 원이다. 이거죠. 그 1억 원을 이따 보랄 때, 이 안에 이제 보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숨어져 있죠.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마치 이 위에 1억 원이 이 시소, 이게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RS 써 있고, 여기 1억 원이 이렇게 길게 걸쳐져 있으니까 마치 시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을 내리면은 이쪽이 올라가는. 지금 모래시계는 저기 1억 원이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시소 게임을 하듯이 1억 원이 흘러다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흘러간다. 시소 게임을 하듯이.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이 R은 뭐냐면 이자율을 독립변수로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S는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외환과 관계되는 게 S죠. 그리고 R은 interest rate, 이자율의 약자 R, rate. 바로 이것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1억 원이 이 모래시계처럼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거의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봅시다. 여기는 위험자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써있죠. 1억 원이 주식, 여기 보면 현금, 그 다음에 해지, 이렇게 3등분으로 크게 나눈다. 일단 자금을 나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지에는 금, 안전자산이죠. 달러 또는 채권. 주식하고는 반대편으로 움직이니까 인버스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식, 현금, 해지 이렇게 3등분한다 이겁니다. 뭘? 1억 원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자율의 해석과 달러의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립적 자산이죠, 현금은. 그리고 여기는 안전자산, 했지. 여기는 위험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억 원을 3등분 하면은 4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33에다가 주식에 1,000만원 더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 3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4분의 1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 건데요. 그거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4천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의 자금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되겠죠. 이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4천만 원에 4분의 1 빼면니까 4분의 3이 남죠. 그것은 여기 4분의 3. 4분의 1은 1,000만 원을 가정적 자산으로 따로 4천만 원을 나눈다. 1,000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3은 어떤 개념으로 가상적으로 나누냐. 3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3천만 원. 3천. 이 3천만 원은 60개로 나눈다. 이겁니다. 60분할. 하여튼 3천만 원을 60분할로 대강 나누면은 1억 원을 가정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대강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4천만 원을 4분의 1 60분할을 하면은 4분의 1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60분할을 하면은 60분의 1은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1,000만 원과 50만 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분의 1 화살표 다음에 60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을 자금을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가정할 때 최적 적시타를 때리는 것은 1,000만 원을 넣는 것이 4분의 1이 바로 적시타를 때리는 타이밍에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홈런감, 최고의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 속도. 즉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떤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최적으로 왔다고 판단되는 타이밍에 이 1,000만 원을 투입할 돈의 액수로 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애매한 상황. 적시타 정도는 아닌데 그런다 해서 돈을 안 넣기는 좀 아쉽고 또 여차해서 어떻게 주가가 튈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방어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은 매수 욕구에 해갈도 할 겸 하면서 넣는 돈이 이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시타가 타이밍이 먼저 와면은 4분의 1을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매일 50만 원씩 즉 3천만 원을 50만 원씩 계속 나눠서 집어넣는다. 매입에 간다 이거죠. 이걸 최적 매수 시나리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최적 매수 시나리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차선 매수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주식 종목을 발굴했는데 어떤 기술적 지표를 보니까는 적시타를 때리기는 애매하고 그런데 또 안 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적시타 1,000만 원이 먼저 하는데 먼저 투입되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애매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60분의 1 즉 50만 원을 매일 조금씩 한 번씩 사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하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 어느 타이밍에 적시타의 그림이 그려지면은 또 그때 가서 4분의 1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이 돈이 여기 이 4분의 1이 나중에 1,000만 원이 투입되는 현상이죠. 50만 원씩 분할해 가다가 적시타를 때릴 타이밍이 왔다고 가져갈 때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 지나면은 그때는 또 이제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50만 원을 또 야금야금 매일 매수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런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런칭하게 되면은 그때는 잠시 주식 매수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종목을 공략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 그림이 이 3과 4분의 1 60분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좀 어지러우니까 끄고. 지금까지는 시크러스 투자법 강세장일 때 적용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최근 2022년 올 초부터 현재 7월까지 대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장이 예상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여기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즉 1000만 원의 적시타 매매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암울한 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는 여기 60분의 1에 해당하는 즉 50만원 자본금 1억을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50만원을 시계열 약육강식 투자법을 적용해서 매매에 들어갑니다. 시계열 약육강식 투자법이란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강함을 증명할 때 50만원씩 간간히 사준다 얘기죠. 지하실에 지하실을 또 파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대폭락장은 그 하단의 지지선을 이 정도 확보해 주면은 간간히 50만원씩 양봉일 때 한 번씩 사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음봉일 때는 주식을 안 사는 거죠. 음봉일 때는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을 증명하면은 주식을 간간히 사주기 때문에 강함을 증명할 때 사준다. 그래서 시계열상으로 강함을 증명하면은 사준다. 시계열 약육강식 투자법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용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현금이 일정 정도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 대폭락의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의 흐름을 현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세장과 지난 2000년 3월달 이후에 코로나 장세에서의 대폭등 이런 장에서와 2022년 올해 들어서의 대폭락장에서의 매매 시나리오가 다르다. 4분의 1, 1000만원,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교차 매매해 가는, 매수해 가는 이런 투자법은 강세장일 때 쓰는 것이다. 대폭락 약세장에서는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주가가 강함을 증명하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간간히 사 들어간다. 그리고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카라스 투자법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시나리오의 전부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장기 관리 투자 시나리오인데 그 특징들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사업소득, 노동소득을 병행하면서 하는 일상 투자 시나리오이다라고 써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주식 투자를 해온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전업 투자, 단타 매매, 초기에 이런 거 해봤습니다.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될 때는 되는데
예상 밖으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급추락을 하고 장이 급속히 무너지는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돈들을 한 방에 날립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도로암이 타버리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업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전하면 잘한 것이고 대부분 깡통차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라스 투자법은 전업으로 하거나 단타 매매로 하는 투자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뭐냐? 회사도 다니고 노동하죠. 직장도 다니고 또는 자기 사업하면서 항상 새로운 현금이 소득으로서 계속 창출되는 그런 일과 병행하면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아까 말하는 KRM, ORMM을 통해서 투자로서 가동이 되면서 마음 편하게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 투자해가는 그러한 투자법이다. 그래서 아까쯤에 KRMM, ORMM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투자하다 보면은 그 투자법은 긴장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긴장 많이 하죠. 주가 오르내리면서. 특히 단타,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긴장감과 강박관념을 진짜 부처님 마냥 다스려야만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제 경험이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평생 해서 그게 가능하냐? 블랙 스완이랄지 어떤 지수가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올해 3월달과 같은 그런 장, 또 IMF 때 한국 경제 금융시장 붕괴될 때, 또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이와 같은 엄청난 폭락, 갭 하락, 뭐 올릴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뭐 5% 지수가 많으면 거의 뭐 10% 가깝게 대폭락하는 갭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으면서 아까 말한 그 그림대로 KRMM, ORMM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차분히 조금씩 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긴장감과 강박관념을 시스템적으로 소멸시키는 투자법이다. 무엇이? 시카라스 투자법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낮에 제가 주중에는 바쁘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요. 일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흐름을 관리할 수 있고 폭락장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해지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현금도 일부 확보하고 이 방법을 그대로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식, 현금, 해지가 균형을 잡게 되고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그런 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지만은 어떠한 상승장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왜? 주가가 마냥 가면은 막 몰빵 스타일로 질러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의 기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달리는 말에도 쉽게 타기도 어렵고 폭락할 때는 관리가 안 됩니다. 폭락할 때는 이런 금, 달러, 채권은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인버스는 이거 투입하는 시나리오 주식에 이 돈 투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금만 여기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금을 살 때도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달러도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채권도 인버스도. 왜?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어떤 패턴이 그 보조 지표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주식을 살 때하고 똑같이 진행한다. 그 비중을 균형 있게, 여기 보면 이 시속 게임의 균형을 맞추듯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 변형을 한다 이거예요. 영상 시청 잘 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익 교수의 가지론적 분석 예측의 기술적 분석 도구를 참고하여 마켓 타이밍의 구도를 먼저 결정한다. 거기다가 존 리 대표의 시장 겸손의 철학을 시카라스 투자법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관리한다. 그러한 흐름과 과정 속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오버슈팅하는 경우 이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를 시카라스 투자법으로 해서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익을 실현하면 현금이 엄청 확보가 되겠죠. 그럼 현금을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카라스 투자법 매매 시나리오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기업가치의 희망에 퇴직하는 기업은 시카라스 투자 시나리오 적정 관리를 통해 주식을 정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가도 미래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주식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정리가 되겠죠. 존 리 대표의 말도 그 얘기를 깊이 들어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주가가 오버슈팅하거나 예상과 달리 미래가 어두워지는 기업은 적당선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주식으로 새롭게 모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런던 고라니라는 분하고 존 리 대표의 그 유튜브 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적 측면의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그래도 존 리가 옳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조르친 훈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